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 은행권, 지난번 이 은행 PT 학교 가이드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세일즈 롤플레이죠. 2025년도 하반기 은행권 세일즈 롤플레이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금융권 취업 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 QR 스캔하시면 크몽에서 이제 저는 자소서 첨삭 단계부터 이 1차, 2차 최종 면접까지 코칭을 하는 면접 코칭 서비스와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불합격하면 환불 드리는 올인원 프리패스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몽으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개별 문의는 가급적 이 카카오챗 제가 댓글 링크로 남겨드리는 카카오챗으로 문의 주시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둘 다 유리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면 이렇게 저 유튜브에 대표 합격자 영상 있을 텐데 이미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요 국민신한은행 대표 합격자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제 불스메이커 유튜브 그 채널에 대표 합격자 인터뷰 영상 보시면 이 불스메이커가 하는 일이 뭐고 내가 왜 불스메이커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 KB 이번에 좀 빡빡한 느낌인데 동시에 뭐 원래 동시에 진행되긴 했었는데 이번에 유독 조금 이 여러 은행이 동시에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작년보다는. 그래서 지금 면접 코칭 하고 있고 요 왼쪽에 사진이 이제 제가 어제 면접 코칭 지금 10월 12일 날 이거 찍고 있는데 어제 이제 면접 코칭 세일즈 면접 코칭 하면서 이제 각 상품별로 세일즈 포인트 정리해서 이제 코칭생한테 이 강의를 한 건데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다 같이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나 뭐 팀빌딩 이런 단체 조직적 합성 이 면접 단계에서는 그 면접 코칭을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줌으로 단체로 이제 토론을 해보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뭐 2대1로도 하고 그래서 주로 1대1로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 금융권 코칭, 그 면접 코칭, 은행권 면접 코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 KB 동시에. 그래서 아직 지금 25년도 하반기 아마 가장 빠른 면접이 우리은행일 텐데, 은행, 시중은행 중엔. 아직 면접 본 친구가 없어요. 14일부터 아마, 우리은행이 2차 면접이 시작될 건데, 그 뒤에 이제 뭐 하나은행, KB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PT 세일즈, BI 이렇게 이 다각도로 모든 거를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다. 자, 세일즈 면접 대비 영상이죠. 결국에 행원은 금융권의 대부분 직무는 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이 없는 직무는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조차 영업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대부분의 이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금융권 직무는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 직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 역량, 은행원도 당연히 이 고객, 영업점에서 고객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진처럼 고객 응대 역량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일즈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면접에서 보는 건 두 가지예요. 금융 전문성,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응대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이 세일즈 면접 과정에서 롤플레잉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제 면접관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뭐 펀드를 하나 추천했는데 이 펀드 상품에 나왔는데 이 면접 지원자가 국내 주식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 고객들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때 이 면접관이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그게 바로 고객 응대 역량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융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보는 목적이 세일즈 면접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앞전에 PT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다리실까봐 미리 이 세일즈 면접 유력 타겟과 그거에 따른 그 타겟에 적합한 금융상품 이 조합을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안내드린 내용들을 오늘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시점 이거 그 삼성 SVP 때 찍었던 건데 이때 좋았지. 지금도 좋아. 나 좋아. 아무튼 이때 표정이 되게 밝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 표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즈 면접 합격 5가지, 5가지 요소예요. 제가 면접 코칭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두 번째 고객 정보 파악, 세 번째 필요성 설득, 네 번째 상품 설명, 다섯 번째 크로스셀, 그리고 락인.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면접 코칭 하시는 분들한테, 코칭생분들한테 이거 세일즈 면접 과정에서는 이 5가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 5가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접 코칭 해보면 대부분의 이 처음 면접 코칭을 하게 되면 보통 1회차에는 그 지원자의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1회차에는 근데 대부분 세일즈 하면 바로 그냥 인사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대부분 뭐 인사해요. 뭐 점심 맛있게 드셨냐?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간단한 인사 정도는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바로 상품 설명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지원자들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건 세일즈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는 거냐면 금융 전문성과 고객 역량을 보는데 결국엔 이 상품을 이 고객에게 이 팔 수 있냐 이 행원이 그걸 보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짜고짜 여러분들이 은행에 방문했는데 다짜고짜 가자마자 이 은행원이 이 상품 팔아 제끼려고 나한테 이 상품의 장점을 언급해 바로.
뭐 앞 단계 다 생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리겠어요? 귀가 열리겠어요? 아마 안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금융권 취업 코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자, 이 취업 컨설팅은요, 그 불스미어 금융권 취업 패키지는 뭐 첨삭도 하고 면접 코칭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동시에 1년 동안 이걸 해드리고요. 최종 합격이 안 되면 그 금액의 대부분을 환불해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취업 패키지 서비스예요. 자, 가입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납득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이 새끼 뭐야? 뭐 갑자기 나한테 취업 패키지 왜 하라 그래? 기본적으로 반감이 들잖아. 이거 딱 들으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세일즈 면접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잘 찾아오셨고요. 그동안 몇 번 떨어지셨나요? 3번 정도 떨어지셨으면 지금 많이 지치셨겠네요. 자,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두 번째, 혹시 원하는 이 금융권 이 직무나 회사가 어딘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 자격증이나 어학, 그리고 학점, 인턴, 대외활동 이런 스펙 사항들이 제가 파악을 해야 돼서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고객 정보 파악. 세 번째, 자, 근데 지금 이 정도 스펙에서는 사실 스펙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면접 단계나 서류 단계에서 떨어졌다는 건 이 정도 스펙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 자소서를 못 쓰거나 아니면 면접 단계에서 PT나 세일즈나 뭐 인성 면접이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을 해야 고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면접 스터디로는 여러 이 취준생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현직자 관점에서 이 면접 본인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면접 스터디로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솔루션도 제공해주기 어려울 거예요. 면접 스터디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직 출신의 전문가 관점에서 여러분의 이 당신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솔루션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최종 학교까지 가장 빠른 길로 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자, 여기까지가 필요성 설득이에요. 네 번째. 자, 그래서 취업 패키지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원하는 게 지금 시중은행, 이 4대 은행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 KB, 그리고, 신한은행, 이렇게, 그 직무에 제가 1년 동안 첨삭해드리고 면접 코칭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최종 합격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그 금액의 거의 대부분 100%를 돌려드리는, 환불해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 사실상 떨어지면 1년 동안의 시간 낭비 외에는 비용적인 손해나 뭐 아니면 기타 무슨 어떤 손해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는 제가 보는 이 서비스입니다. 라고 상품 설명 여기까지. 그리고 혹시 이 취업 패키지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이거를 이 첨삭 그리고 면접 코칭 이렇게 개별로 나눠 놓은 서비스가 지금 크몽이랑 이 숨고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각각 단계마다 첨삭 단계에선 첨삭 받고 서류 합격하면 이제 면접 단계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취업 패키지 등록하시는 비용 대비 이 어느 일정 부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크로스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융권 취업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금융권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증권 출신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 운용사 다 합격시킬 수 있고 이미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배출을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출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서비스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올리는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지금 명함 드릴 테니까 여기 명함 드릴 테니까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튜브만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검증되지 않은 금융권 취업 컨설턴트한테 맡기시지 말고 취업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스메이커한테 가급적이면 맡기시는 게 아마 가장 퀄리티가 높은 이 준비 단계가 되실 거예요. 라고 이 락인까지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 락인까지 지금 제가 제 취업 패키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과정이 바로 이 은행권 세일즈 면접에서 정석적인 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행한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여러분이 이 세일즈 면접 과정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다짜고짜 제발 좀 상품 설명부터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면접관이나 실제 고객이 귀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래요. 이거 왜 자꾸 내려가냐? 잠깐만요. 아시겠죠? 잘 들리겠지, 이렇게 해도?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25년도 상반기에도 이 세일즈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서 지금 따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지금 25년도 하반기 영상이긴 한데, 25년도 상반기 세일즈 영상에서도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확인해 주세요. 세일즈 먼저 준비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 자, 필요의 개명, 이 부의 처우셔서 제가 이 취업 컨설팅 퇴사하고 저는 계획 없이 퇴사를 했는데, 취업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난 이걸 하려고 취업 컨설팅 하려고 퇴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뭐 하지? 이제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업할 건데 어떤 사업을 하지? 하고 생각해보다가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 하는 얘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지 말고 필요를 쫓으라고.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그 니즈나 어떤 문제점을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결국엔 자연스럽게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바로 세일즈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은행권 면접에서 세일즈 면접 보셔야 돼요. 세일즈 면접이란 이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거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 지원자들은 이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지금 내가 이 세일즈 면접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 그러니까 상품이 이 고객에게 왜 필요한지를 납득을 시키고 고객이 스스로 이 필요성을 인지를 한 다음에 당연히 고객이 스스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면 이 상품이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 면접에서 하셔야 될 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고객에게 왜 필요하고 고객의 이 니즈가 뭐고 거기에 이 상품이 부합한다는 걸 그냥 전달해 주시면 돼요. 억지로 막 상품 장점 언급하고 막 안정적이에요. 뭐 지금 이런 금리 별로 없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이 면접 코칭 하다 보면 아직 1회차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한테 코칭 안 받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해요. 막 상품 장점 언급하고 막 어떻게든 상품 팔려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합격의 길에 멀어진다. 이게 세일즈의 본질이에요. 이 고객의 상황이 어떻고 이 고객 상황에서 이 상품이 왜 필요한지를 납득을 시키는 게 세일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이 상품은 그냥 수단일 뿐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는 건 이 상품이 아니라 필요성이에요. 어떤 걸 하든 뭐 이거 보시는 분들 근데 뭐 내가 뭐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씨 은행권 취업도 안 되고 못 해먹겠다 그냥 장사나 할란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장사 선배로서 나는 사업이라 하는데 자꾸 내 친구들은 장사치를 하는데 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근데 만약에 사업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 말이 사업에도 적용돼요. 결국엔 고객의 필요성을 해소시켜주는, 고객의 니즈를 해소시켜주는 게 이 세일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짜고짜 상품 설명하지 말고 이 고객 정보 대부분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인사죠. 그리고 상품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제가 면접 코칭, 이 불스메이커가 면접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 고객 정보 파악 그리고 필요성 설득 단계를 상품 설명보다 먼저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10월 동안은 멤버십 전용으로만 오픈할 건데 지금 멤버십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확인해 보니까 멤버십이 124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124명의 분들은 대부분 지금 금융권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여러분들만큼은 그리고 이거 그중에 이제 저한테 면접 코칭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뭐 그분들은 제가 이거 말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거고 만약에 저한테 면접 코칭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124명의 여러분들은 이 면접 보실 때 세일즈 면접 보실 때 다른 지원대들처럼 그냥 인사하고 바로 상품으로 넘어가지 말고 고객 정보 파악하고 이 필요성 설득을 한 다음에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다음에야 상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보통 세일즈가 5분에서 7분 정도 진행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걸 다 하려면 촉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크로스셀이나 락인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고객 정보 필요성 설득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맨 마지막에 크로스셀과 락인은 이 선택사항인데 이 선택이지만 가급적 하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실제 세일즈, 제가 면접 코칭 했던 분 중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 KB 국민은행 최종 합격하신 분, 제가 복귀본 받아서 그분이 어떻게 세일즈 면접에 임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25년도 상반기 국민은행, 어쨌든 뭐 세일즈는 우리 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건 우리은행은 상품 하나만 파는 거고, 국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두 가지 상품을 파는 거, 이 정도 차이점이 있는데, 뭐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세일즈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상반기까지는 하나은행이 이 세일즈 면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은행 세일즈 면접은 사실상 PT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하나은행은 PT가 바뀌었죠. 그 세일즈가 P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이제 이 면접 코칭 한 친구들한테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세일즈는 크게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주로 이 롤플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뭐 여러 가지 상품 유형이 나왔는데 이 맑은 하늘 접근과 이 펀드 세트, 채권형 펀드 세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TDF를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 상반기에는 이 채권형 투자 신탁인가 그걸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따온 거는 TDF긴 한데 제가 왜 TDF를 따왔냐면 이번에 아마 TDF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TDF 중에서도 채권형으로 가져온 거예요. 커피 한 잔 하고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주어져요. 고객 정보와 상품 정보가 주어질 거고, 실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연습하실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품 설명서 받으셨을 텐데, 그 상품 설명서 보시면 최소 3페이지에서 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코팅된 A4 용지 한 장으로 그 상품 정보들이 핵심 정보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그런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면접 코칭할 때 직접 그 상품을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도 드리긴 하는데
상품 설명서 뽑아서 이제 연습시키긴 해요.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자, 그래서 맑은 하늘 적금과 이 TDF를 이 고객한테 세일즈하는 주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맑은 하늘 적금은 요거는 이제 친환경 ESG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 이제 우대 혜택 드리는 상품, 적금 상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TDF 2025 요걸로는 실제로는 그냥 채권형 펀드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만약에 TDF로 나왔다면 TDF 중에서도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채권형 TDF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TDF는 이제 요 TDF 혹시 모르시는 분들 지금 계실 텐데 TDF가 뭐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핵심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위험성 상품, 투자성 상품과 안정성 상품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이 TDF예요. 그리고 TDF 2025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2025년에 출시를 했대. 내가 면접 코칭 하는데 내가 물어봤거든. 고객 이 세일즈 롤플레잉 하면서 내가 이제 면접관이니까 이 지원자한테 물어봤어. 이게 동그라미 치면서 혹시 이거 TDF 2025가 뭐예요? 2025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당황한 거야. 그래서 2025년에 출시한 상품입니다. 이 고객님 이러는 거야. 웃겨가지고 2025년에 출시한 게 아니라 2025년 은퇴를 목표로 한 그때까지 그때 시점에 은퇴를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이 설계 방식이 이 TDF 2025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 펀드 자료는 이렇게 이 펀드에 대한 요약 정보와 그다음에 그동안의 이 수익률 그리고 뭐 기초 그 구성 자산 이렇게 구성 종목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펀드 상품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면접 코칭 상반기 했던 분 중에 최종 합격하신 분 세일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이 복기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은 이 진행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적금과 채권형 펀드 동시 판매예요. 자, 시작이 됩니다. 지원자가 어서오세요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 주 연휴 끼어 있어서 고객님 많이 찾아오시네요. 고객님 혹시 어떤 업무 오늘 도와드릴까요? 라고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내가 보면 많이 하는 게 뭐 식사는 하셨나요?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뉘는 경우에 이제 오전에 식사하고 오후에 세일즈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멘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은 해주셔야 되고 다짜고짜 상품 설명하면 당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세요. 그리고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접관이 이제 고객 역할이죠. 적금 드려고요. 라고 지금 상품 주제가 적금과 채권형 펀드니까 적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고객님한테 적합한 상품 있는지 찾아봐 드릴게요. 혹시 출퇴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고객 정보 파악을 하죠. 왜냐? 이 상품에 대한 우대 혜택이 이 대중교통 출퇴근이니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우대 금리를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5가지 단계 중에 고객 정보 파악 단계고요. 이제 면접관이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요. 근데 주로 이렇게 단답이야. 그 면접관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복귀본을 봤을 때 이 면접관은 되게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뭔가 좀 귀찮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계속 살펴볼게요. 자, 이 고객은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한대요. 자, 그래서 이 지원자가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한테 적합한 상품은 이 맑은 하늘 적금이에요. 일단 신분증 주시고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동안 요즘 많이 쓰시는 이 신용카드인데 이 팜플렛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이 상황은 뭐냐면, 그리고 고객님, 혹시 결혼이나 주택 구매 예정 있으신가요? 목돈 필요하신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자, 이것도 고객 정보 파악 단계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가 주어졌는데, 국민은행은 참고로 이 세트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세트에 상품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트 1, 세트 2를 고를 수가 있어요. 각각 2개씩인데, 그 본인이 원하는 걸 이렇게 세트를 하나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세트가 아마 이 친구가 고르지 않은 세트 중에 신용카드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자료를 그냥 고객한테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실제 같죠, 되게. 실제에서도 일어날 법하잖아. 이제 적금 이렇게 고객 정보 파악해야 되는데 전산 조회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 있으니 이 카드 요거 많이 나가는 거니까 한번 보고 계셔라. 아주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고객님 그리고 결혼이나 주택 구매 예정 있냐, 목돈 필요하신 일 있냐. 자, 이거 왜 물어봤냐. 이거는 제가 아까 5단계 마지막 크로스셀 유도할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가 시킨 거예요. 이 면접 코칭할 때. 자, 요거 내용은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객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 갑자기 이 고객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적금을 판매하는데 왜 결혼 자금을 묻지? 결혼 계획을 묻지? 의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태일 거예요. 자, 일단 대답은 해줬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고객님 이 적금 상품 가입 가능하시고 우대금리 적용 받으셔서 최대 2.8%로 가능하십니다. 자,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세일즈죠. 근데 제가 아까 1에서 5단계 중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 고객 정보 파악, 그 다음에 필요성 설득, 그 다음에 상품 세일즈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품 필요성 설득 단계를 설득했어요. 필요성 설득 단계를 생략했어요. 보시면 지금 고객 정보 파악 단계 다음에 바로 상품에 대한 정보로 넘어가죠. 자, 이게 1에서 5단계가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지금 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고객이 먼저 지금 아까 적금 들려고 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이게 고객이 먼저 찾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적금이나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런 경우엔 반드시 필요성을 언급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해주시면 좋긴 한데, 굳이 시간 관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 두 개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뒤에서 나올 테지만, 채권형 펀드에서 좀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하려고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번에서 필요성 설득 단계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5가지 하는 게, 근데 시간 관리 목적상 이 상품별로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 싶으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필요성 단계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뒤에서 채권형 펀드 할 때 필요성 설득 단계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우대금리 다 적용되냐 물어봤어요. 네, 통장 없고, 조기 통장이 없고, 영업전 태블릿으로 가입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셔서 우대금리 다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고, 이게 이제 적금 세일즈 여기서 마무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혹시 고객님, 투자 상품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자, 이 두 번째 상품 채권형 펀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적금 상품 첫 번째로 진행했던 적금 상품 세일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상품인 채권형 펀드로 이렇게 진입을 한 거예요. 자, 면접관이 이럽니다. 네, 잘 모르지만 관심은 있어요. 자, 그러시면 투자 성향을 알아야 돼서 제가 이 태블릿으로 투자 성향 체크리스트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적합한 상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고객 정보 파악 단계죠.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은 이미 적금 팔면서 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이제 채권형 펀드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인 고객 정보 파악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일즈 면접에서 이 투자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마 그 고객 정보에 투자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냥 고객의 직업이나 나이, 소득 이 정도만 나와 있다. 그런 경우엔 반드시 투자 성향부터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왜냐하면 투자 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거나 세일즈하는 건 위법행위예요. 그게 이 자본시장법상 아마 이 적합성의 원칙일 건데,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이 뭐냐면,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세일즈를 해서는 안 된다. 세일즈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서도 안 돼요. 그 위법행위예요. 잘 기억하세요. 투자성 상품, 예를 들면 펀드나 아니면 골드뱅킹 이런 거 나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투자 상품의 경우 반드시 투자 성향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언제? 고객 정보 파악 단계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이 상품 팔 때 그냥 먼저 이 고객 정보 파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신분증이랑 이 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투자 성향 체크리스트 이런 거 요청을 미리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면접관이 귀찮아서 그냥 네네 1초 만에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면접관이 네, 다 했어요. 야, 이거 1초 만에 대답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필요성 설득 단계. 여기서 이제 필요성 설득 단계가 나오죠. 고객님 성향 안정추구형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신탁 상품 적합하실 것 같아요. 이 상품은 지금 국채 투자 위주라서 비교적 다른 상품보다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품 설명을 앞에 먼저 하긴 했어. 잠깐 망각했었나봐. 근데 뒤에 필요성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 금리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미국 적정금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피처 방정식이나 이제 계산식이 있거든요. 테일러 준칙이나 그런 걸로 계산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하면 미국의 적정금리는 지금 3.5%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최근에 지금 이번 달인가 최근에 이 0.25% 인하했거든요. 지금 4.25%인데 앞으로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이 채권 가격과 반대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상품이 채권형 펀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해서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 상품 세일즈와 이 상품이 왜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 이 상품이 채권형 펀드가 왜 필요한지, 이런 이 세일즈 필요성 설득 단계를 여기서는 진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펀드나 골드 같은 투자 상품 할 경우에 첫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 성향 체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렇게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 거의 항상 여러분들의 매크로 뷰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투자성 상품을 고객에게 세일즈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채권형 펀드인데 국내 주식형 펀드가 나왔어. 그러면 국내 주식이 앞으로 긍정적이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매크로 뷰가 들어가야겠죠. 매크로 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형 펀드를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어떠한 이유로 내년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 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PT 영상 전에 이 매크로 뷰를 가장 먼저 이 소개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어요. 인성 면접이든 PT든 세일즈든 이 매크로 뷰는 항상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 준비하실 때 반드시 기초 공사로 다져주실 이 부분이라서 제가 그 첫 번째로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꼭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상품 정보에 수익률도 나와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이때 2년차 때가 3년차 때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투자성 상품이다 보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고요. 과거의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 뿐이지 미래에도 이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투자성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최근에 이제 1억으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채나 주식이나 뭐 아니면 골드 같이 이런 상품보다는 국채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혹시 ISA 가입되어 있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이 투자 상품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면접 코칭 하다 보면 만약에 그 주식형 펀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주식형 펀드를 팔려고 국내 주식 내년에 뭐 이러한 이유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펀드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 상품을 어떻게 펀드를 팔아야지 합격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나 봐. 그래서 전혀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몇몇 친구들이.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은행권 면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원은 이 증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찾는 고객은 대부분 안정추구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이 양방향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세일하고 있는데 고객이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상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객님 지금 이거 추천드리지만 전체 자산의 10% 또는 20%씩 일정 주기로 나눠서 분할 적립식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는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라든지 골드뱅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엔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투자성 상품이 나오면 본인의 매크로 뷰나 이 투자 의견에 대한 이걸로 세일즈를 하셔야 될 건데 그때 본인이 틀릴 가능성과 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국내 이거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말해야지 하면 여러분들은 탈락하실 거예요. 왜냐? 위험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위험 고지 하는 것도 의무예요, 의무.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세계대회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하시고요. 그리고 무적의 답변 제가 그 앞전에 PT 영상인가 세일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상품 추천할 때 몰빵하지 말고 이런 고객이 혹시 내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고객님 그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 의견처럼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 적립식으로 추천을 드린다. 또는 분산 투자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전체 자산의 일부 이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고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ISA. 요 친구 지금 아마 은행권 면접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참 이렇게 느낌이 오신 분들이 이미 있을 거예요. 자, ISA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잖아요. 세제 혜택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ISA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이나 이 고위험 파생 상품 빼고는 이 ISA로 운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가 주어졌지만 크로스셀 목적까지도 하려고 제가 앞에서 이 친구한테 항상 이 5가지를 모두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면접 코칭 할 때.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시키는 대로 이 상품 주어진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ISA까지도 연결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ISA로 이 상품 채권형 펀드 가입하면 채권형 펀드는 펀드의 매매 차익은 이 배당 소득으로 15.4% 원천 징수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이 펀드만 가입했다면 나중에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면은 15.4% 이자를 떼야 되는데 지금 ISA로 가입하게 되면은 이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손익통산해서 이 비과세 되죠. 이거 지금 세제 혜택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ISA나 ISA 그 상품 정보 지금 찾아보세요. ISA가 뭔지 이미 알아야 돼. 지금 10월 12일인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 10월 초 중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면접이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진행이 될 텐데 아직도 ISA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품 공부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품 외에 크로스셀까지 한다. 이 풀스메이커 코칭생들은. 그래서 이 면접관은 이거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와, 얘 뭐지? 아니요. 라고 했어요. ISA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 상품 가입하실 때 이 상품 ISA로 이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이 400만 원 이 손익통산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이 ISA를 가입하시고 그걸로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원금은 이 결혼 자금이나 목돈 필요하실 때 인출 가능하십니다. 근데 ISA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친구는 아마 그거 생략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라서 3년 동안은 납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품 세일즈와 크로스셀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언제 출금 가능하냐? 자, 수익금은 여기서 언급했죠. 만기 후에 3년 또는 5년 만기 후에
출금하거나 IRP로 넘기시면, IRP 넘기면, ISA 만기 시에 IRP로 넘기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추가되죠. 기존의 IRP 연금저축 9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해서 12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크로스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러면은 이 신탁형 상품은 제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이랬습니다. 고객님 그 수익률 괜찮을 때 제가 따로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문자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고객님 지금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지금 ISA로, 제가 말씀드린 ISA가 사실 국내 주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TF, 뭐, 채권형 펀드, 그리고 예적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상품에 대한, 아무래도 고객님께서는 지금 투자가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명함 받으시고, 명함 드릴 테니까, 여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추천 드릴 테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과 나의 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크로스셀 다음에 락인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뭐냐? 개 잘하네? 누구한테 배운 거야, 얘? 개 잘하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실제로 면접관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시면, 와,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람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야? 콜스메이커지. 내가 가르쳤어, 내가. 자, 이 코칭생을 10점 만점으로 만드는 불스메이커.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친구 최종까지 갔어요, 결국엔. 최종까지 가서 최종 합격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여기, 이 블라인드 쳐놨거든요, 여기. 근데, 보면, 자기소개서, 제가 면접 코칭할 때, 세일즈 면접도 하고, BEI 인성 면접, 그리고 피치 면접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소개서도 예상 질문 하나씩 찝어주면서, 이 질문 나오니까 이거 준비해라. 그리고 세일즈에서도,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 단계, 그리고 상품별로 유의사항,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이 상품 세일즈 해야 되는지, 이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 최종까지 가서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합격자가 많아요. 아주 많아. 여러분들 이 합격을 원하시면 혼자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면 그냥 혼자 쓰지 말고 면접 스터디 하지 말고 어차피 면접 스터디 해봤자 거기 다 그냥 중수 이하의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모여있으니까 물론 고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수는 잘 안 해요, 면접 스터디. 그리고 나도 취준할 때 면접 스터디 단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왜?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를 이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면접 스터디를 해야 돼? 물론 지금 만약에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 하시면 면접 스터디라도 해야겠지. 근데 거기서 얻어가실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불스메이커가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랑 경쟁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면접 스터디만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라. 자, 이런 것도 내가 지금 키로성을 설득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세일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로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세요. 근데 유튜브만 봐도 도움 많이 되시는 분들, 유튜브만 봐도 도움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 그럼 유튜브로 보시고, 아니다, 난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번에 가야 된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세일즈 면접 합격을 위한 5가지 요소.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두 번째, 고객 정보 파악. 세 번째, 필요성 설득. 그 다음에 상품 설명. 그 다음에 크로스셀 또는 락인 해주셔야 된다. 이 5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세일즈 면접은 보통 5에서 7분 정도 써도 된다고 그랬죠. 실전에서는 되게 타이트해요, 시간이. 그래서 이 5가지 모두 하기에는, 시간 관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마 대부분 현실적으로 상품 설명에서 끝날 거예요. 마지막 크로스셀이나 락인까지 못 가고 갈 수 있다면 베스트인데, 근데 이 마지막에 크로스셀 락인은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한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고객정보 파악과 필요성 설득 단계는 반드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바로 상품 넘어가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인사랑 상품 설명으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한 90% 이상의 이 지원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는 여러분들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별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고객 정보 파악과 필요성 설득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크로스셀과 락인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 파악, 필요성 설득, 그리고 가능하다면 크로스셀과 락인까지 해주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일즈 합격의 요소는 이 5가지와 가운데 보시면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그 면접관은 여러분들 평가할 때 이 인성이든 PT든 세일즈든 이 지원자가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면접 코칭할 때, 모의 면접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면접관이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본인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이 지원자는 실제 은행에서 근무할 때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을 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거든요. 이 생각을, 예상을 해요. 그려져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은행 면접 과정에서 물론 다양한 지식도 중요하고 답변 준비도 잘 해야 되고 하는 거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분위기예요. 매력. 이 행원으로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행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최종까지 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무리 면접 코칭을 잘하고 진짜 답변 준비 완벽하게 하고 실제로 가서 답변을 완벽하게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경우는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만약에 너무 분위기가 무서운 사람이 마동석이야, 만약에. 마동석이야. 은행에 봤는데 마동석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이 면접관이 일단은 sik겁할 거 아니야. 만약에 마동석이 범죄 도시화에서 막 그 범죄자들과 싸우는 표정으로 면접을 본다 생각해봐요. 붙겠어요? 붙겠냐고. 절대 못 붙지.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한다 한들 고객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러면 뽑을 수가 없어요, 은행은. 왜냐? 은행원은 우리 은행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위기 메이킹, 제가 분위기 메이킹은 아직 그동안 과거 영상에서 다룬 적은 없는데 아마 내년쯤에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어떤 분위기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은행권 면접에 임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걸 만들 텐데 지금 아직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소, 그리고 밝은 이미지, 그리고 너무 가볍지 않고 좀 너무 진지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상대하기에 적합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야. 그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적으로 꼽는 이 행운에게 최적화된, 금융권에 최적화된 이미지는 그 누구냐? 이재훈? 이재훈 정도. 이재훈이나 아니면 차은우는 좀 비현실적이고, 그 어디 모델이던데, 차은우가? 차은우는 좀 그냥 잘생긴 거고, 내가 꼽는 그 가장 모범적인 남자 행운의 이미지는 이재훈이에요, 이재훈. 그리고 여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여자 모델 누구 있지? 장원영은 진짜 이 은행 이미지 모델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왜 장원영을 모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은행에 예전에는 김연아였고,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 뭐였지? 그 우영우. 그런 이미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조금 행운으로서 이상적인 이미지긴 해요.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만 합격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그런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럼 연예인 했겠지. 아무튼 분위기가 중요하다. 생김새보다는 그 분위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요성 설득, 고객정보 파악, 상품 이해도 당연히 상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 당일 나가서 그 주어진 자료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면접관이 그거 외에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ISA 앞에서 ISA 설명했잖아요. 크로스를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평소에 ISA의 세제 혜택의 내용이나 편입 가능 상품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일즈 면접 합격하시려면 미리미리 다양한 상품별로 핵심 포인트가 뭐고 유의사항이 뭔지 이런 거 미리미리 이 다양한 상품 연습해보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제가 면접 코칭 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매크로뷰 필요하다 했죠. 특히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경제 이해도 중요하다. 매크로뷰. 그리고 상품별로 유의사항인데 예를 들면 예적금 같은 경우에 중도해지 시에 이 우대금리 적용 못 받는다. 그리고 투자 상품 경우엔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이런 유의사항도 반드시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적어놓은 6가지가 이 세일즈 면접 합격 핵심 요소고 세일즈 면접 진행 과정에서는 이 5가지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25년도 하반기에 은행권 어떤 타겟으로 어떤 상품이 주로 출제될 것 같냐? 제가 예상해 본 건데. 자, 첫 번째, 20대, 이 MZ세대는 주로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이 시드머니, 재테크 습관, 이런 걸 마련해야 되거든요. 올바른 재테크 습관, 그리고 투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적금, 아니면 주식형 펀드, 그리고 주택 청약,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040,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연차가 어느 정도 되고, 자산도 이제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시기이죠, 30, 40대는. 그래서 대출, 이제 주택 구매 목적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수요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3030 대상으로는, 직장인 대상으로는 대출 나올 수 있고, 주담대가 나올 수도 있고, 신용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대환대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P, 펀드, 그리고 ISA, 이 세제 혜택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펀드 운용할 수 있는 ISA 또는 IRP도 저 ETF 펀드 가능하죠. 물론 이 위험자산의 70%까지만, 이 위험성 자산은 70%까지만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3040은 대출과 이 투자상품 조합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만약에 기업금융이나 기업 개인금융이라도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어요, 세일즈로는. 그럴 때 이 정책대출 상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 대출, 이런 상품들 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원비즈 플라자나 이런 거 부가 서비스들 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5060 좀 시니어,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제 상속 증여 니즈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월 지급식 상품, 예를 들면 시니어 전용 월 지급식 예금 또는 연금보험,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5060은. 특히 유언 대응 신탁 같은 거 요즘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는데 이번 하반기에 되게 많이 경제 기사에서 본 상품 중에 하나가 유언 신탁 대용이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니까 이것도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자산가나 아니면 이 가업 승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신탁을 활용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다. 신탁. 특히 유언대용 신탁. 대부분 신탁은 유언대용 신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고소득 전문직, 이거는 3040이랑 약간 비슷해요. ISA, IRP 펀드, 이런 거. 그래서 각 상품별로 제가 세일즈 포인트를 정리해놨어요. 유의사항이랑. 자, 예적금이 나왔다.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첫 번째, 고객님, 지금 MZ세대 20대인데 이제 막 이 사회생활 시작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에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재테크, 저축 습관을 마련해 두셔야 시드머니가 형성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객님, 지금 제가 펀드를 추천드리지만 일정 비율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에서 30%는 안정성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이 편입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적금으로 펀드는 한 70%, 예적금은 한 30%로 해서 혹시 이 시장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그때 이 예적금을 해지해서 이 추가 매수할 목적으로 예적금도 이 마련해 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추천하는 게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주로 예적금의 세일즈 포인트는 이제 저축, 올바른 저축 습관, 그리고 우대금리, 그리고 예금자 보호, 그리고 최근에 10월 1일부터 올랐죠. 9월 1일이었나? 10월 1일이었나? 네,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올랐어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도 더 된다. 유의사항은 중도 해지 시에 우대이율 적용 못 받는다. 대부분. 그리고 이자소득세 발생한다. 이 예적금 이자가 되면 이자소득세 15.4%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상품 사면서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는 세전금리예요. 세후 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 받는 건 그 금리의 15.4%를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접관 질문이 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적금금리 3%인데 금리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러면 맞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적금 상품 추천드리지만 펀드 투자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 펀드 적립식 펀드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도 해지하면은 이 수료 우대금리 못 받잖아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금의 목적이 이 급하게 돈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고객님, 그런 이 상품의 경우에는, 적금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에 이 우대율은 못 받지만 이 예적금을 담보로 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금 해지 안 하고 이 예적금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이 대출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크게 물어보는 게 면접 과정에 대출은 보통 필요성 설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고객이 그러니까 은행이 갑이야, 대출은. 왜냐면 대출은 고객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품들보다는 약간 필요성이 낮아요. 그래서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 보통 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이 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금리, 이 차이는 뭐고, 그리고 상환 방식, 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 요렇게 상환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차이점은 뭔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세일즈 롤플레잉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LTV는 뭐예요? DSR은 뭐고? DTI는 뭐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면접관 질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그럼 뭐가 더 유리하냐? 요걸 대답하려면 이것도 매크로 뷰가 들어가야겠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본인의 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금 균등이 이 이자가 싸다는데 왜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각 세 가지 상황 방식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필기 공부할 때 이 학습을 하셨을 텐데 지금 만약에 까먹었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펀드예요. 펀드는 이제 펀드 매크로 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는 이제 소액으로 분산 투자, 소액 투자 그리고 적립식 투자,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저금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는 이 개별 주식이나 ETF는 고객님이 직접 고르시고 매도 하셔야 되는데 펀드는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이 종목 선정과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서 운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비록 이 ETF나 개별 주식보다는 수수료가 비쌀 수 있지만 그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대신 고객님 대신에 전문가가 운영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의견 제시하실 때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안 된다 했어요. 위험고지 해야 되고 떨어질 때 대비해서 무적의 답변, 분산 투자, 분할 적립식 매수 이거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예금자 보호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클래스별로 A형, C형, E형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면접 코칭 할 때 세일즈 면접 그 상품 시켜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이 A 클래스가 뭐예요?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A급이라서 우량한 A급이래. 일단 둘 다 서로 빵 터져가지고 이 클래스 A는 수수료, 그러니까 AC 이런 알파벳은 수수료나 아니면 뭐 연금 전용 펀드인지 온라인 전용인지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한 50% 이상 아마 모르고 있을 거야, 지금. A형과 C형의 차이, 선치와 후치, 그리고 미증구, 연간 수수료 청구하는 게 C형인데, 선치, 후치 아니고. 펀드 클래스별 의미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실 때 지금 잠깐 멈추고 찾아보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 질문, 원금 잃을 수도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습니다. 이 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분할 적립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적의 답변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A형, C형, 요거 차이 뭔지,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이에요. 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이 핵심이죠. 그래서 각각 이 IRP와 연금저축 차이는 뭐고,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고, 그 다음 세액공제율은 뭐고, 편입 가산품은 뭔지,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IRP 연금저축 차이, 대표적으로, IRP는 이제 이 은퇴자산, 일단은 IRP 자체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 개별로 단독으로 하면 600만 원이죠. 그죠? 이런 것들 다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13.2%,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납입금액, 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900만 원에 13.2% 또는 16.5%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이 저율 분리과세한다. 3.3에서 5.5%. 만약에 일시금 수령하면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로 낮은 세율로 수령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납입 단계와 운용 단계,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 이 각각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운용 단계에서 수익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IRP로 운영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이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이 내용들 다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미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IRP, 중도 인출 사유 이런 것도 숙지를 해두셔야 되고요. 상품별로 이제 연금저축으로는 이제 이 현금성 자산은 편입 안 되거든요. ETF, 펀드 이런 투자 목적의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IRP는 이제 이 원리금 보장되는 이 현금성 자산도 편입 가능하긴 한데 이런 차이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거 없냐? 인출 가능하다. 다만 이 세금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인출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질병이나 본인 치료 목적의 6개월 이상 질병이나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이라든가 뭐 전세 매매 이런 목적에서 주택 구입하실 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SA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이 개별 주식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국내 주식 개별 주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ISA가. 그리고 요거는 해외 주식은 안 돼요.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형 ETF는 돼요. 또 복잡하죠. 알아야 될 게 많겠지만 힘든 건 알지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걸 다 공부하고 한 친구들이 이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통상 개념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 났는데 펀드로 매매 차익이 플러스 400만 원 났어. 그러면 합산해서 플러스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 그러니까 비과세죠.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거 손익통산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 비과세인데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5.4%인데 이 ISA로 이 수익 발생하면 9.9%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세금 포인트고요. 유의사항은 의무가입 기간 3년이죠. 그리고 해외 주식은 투자 안 돼요. 그리고 3년 뭐 이런 거. 그리고 만기가 되면 IRP로 넘기게 되면 300만 원 한도로 이 연금저축 IRP와 합산해서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화 상품 나오면 요거는 주로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가 첫 번째는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매크로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 그 달러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대부분 이 고액 자산가분들은 갖고 계시거든요. 고객님도 이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원화 자산에만 노출시키지 마시고 달러도 편입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화 상품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차익이 비과세돼요. 이 외화 상품은 환차익 이자 소득세는 발생하지만 만약에 외화 예금을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 15.4%는 떼지만 그 달러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세일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학 목적이나 자녀 여행 본인 여행이나 자녀 유학 자금 목적이라면 효율적으로 자금 달러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요. 유의사항은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달러 예금인데 달러 빠지면 환차손 가능하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질문은 환율 떨어지면 원금 손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환율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10에서 20%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엔화 또는 달러 가입 지금 사도 되냐? 그러면 고객님 지금 앞으로 미국이 이 연내에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추가이나 예고를 해놓은 상태라 금리는 화폐 가치라 달러는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적립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준비할 때 무적의 답변,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적립식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세일즈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세일즈 합격은 이 정확한 매크로 뷰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대출이면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펀드면 앞으로 국내장, 미국장은 어떻게 될지, 경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설명하려면 당연히 매크로 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올려드린 영상이 매크로 뷰였던 거예요. 내 깊은 뜻을 알겠니, 친구들아? 다 제 생각이 있어요. 플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올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세일즈, 제가 상반기에도 세일즈 면접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 좋은 내용들 많거든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영상에, 상반기 영상에. 그래서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토론이랑 팀빌딩 같은 거, 조직 적합성이 검증되는 면접 합격팁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 지금 아마 지금 10월 12일 이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멤버십일 텐데, 멤버십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이 구독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앞으로 모든 영상은 멤버십 성공기로 올릴 거기 때문에. 혹은 요청이 많으면 멤버십 전용으로만 내가 올릴 계획도 있어요. 아주 지금 영상보다 초고퀄리티로 만들어서 거의 만약에 이 온라인 강의 수강료로 따지면 하나당 10만 원 이상의 이 고퀄리티를 내가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시즌이라 바빠서 못 만들고 지금은 내년부터 참고하세요. 물론 우리는 모두 올해 하반기에 가야 된다. 그쵸? 저 내년까지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슬프겠지만. 근데 요즘은 뭐 6개월, 1년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혼자 준비하시기 막막하다 하면 혼자 준비하는 게 막막해도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 하면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현직자 관점에서, 이 증권사 출신 관점에서, 그리고 다수 이 금융권 취준생들을 최종 합격시킨 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 링크로 저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남겨드릴 테니까 저 크몽으로 좀 찾아오지 말고 굳이 그 유튜브를 봤으면서 크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챗 주세요. 아시겠죠? 링크 확인하세요, 링크.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11월에 보고 있다. 그 분들은 아마 이 멤버십이 아니실 텐데, 이 금융권 취업 준비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이 영상들 다 멤버십 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보고 면접 준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멤버십 가입하시고, 월 2,99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이 멤버십 가입하고, 이 금융권 취업 꿀팁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올린 모든 영상도 멤버십 우선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 세일즈 영상 여기까지 마칠 거고, 다들 지금 여러 은행들 이 면접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지금 세일즈만 해도 뭐 온갖 상품 다 봐야 되고, 인성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PT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볼 게 많으실 텐데, 힘드실 거 아는데, 그래도 그걸 견뎌내야 최종 합격하는 거 하는 거예요.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견뎌낸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힘 파이팅해서, 모두 다 이 면접 잘 봐서, 최종까지 가고, 최종에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